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손흥정 감독의 아동학대 피소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 상황이요,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과의 공방이 점점 심화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손흥민 씨의 이름도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양측의 어제까지의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선수가 갖고 있는 이미지라든지 어떤 브랜드라든지 그거를 저희 쪽에서는 자신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거를 합의를 조용히 끝나면 이게 더 비용을 아끼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도 하셨었고요.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합의해가지고 나쁜 선례를 만들 필요는 없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대학 끝날 때 마지막까지 저 합의금 요구한 적 없고요. 책 발간하고 손흥민 이적 이런 것 때문에 시간 끄는 거냐고 뭐 이런 내용이랑 그런 내용이지 손흥민이 거기서 왜 나와요. 자, 여기까지가 어제 아주 논란이 됐던 진실 공방입니다. 언론사에서 이 내용을 다룰 때도요, 어느 한쪽의 주장을 더 힘을 실어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야기가 다르고 팽팽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손흥정 씨 측에서는 상대방이 손흥민 이미지 값이라 그러면서 수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고요. 또 피해 학생 측에서는 무슨 말이냐, 손 감독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해 왔다. 왜 돈 갖고 이 노리는 사람처럼 나를 몰아가느냐라고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던 상황이 바로 어제까지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저희 방송 시작하기 얼마 전에 새로운 사실이 하나 또 한 언론사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학생 부모와 손흥정 씨 측 변호인의 대화가 녹음된 게 공개됐습니다. 자, 여기에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 안에는요, 합의금에 대해서 아주 강경해 보이는 피해 학생 측의 부모 입장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5억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반대 입장이면 10억도 안 아깝다. 합의를 하려면 돈이 중요하다. 이미지 실추 등 다 포함하면 5억 가치도 안 되겠느냐. 그러면서 20억 원을 부르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라. 라는 내용이 담긴 녹취가 지금 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 겁니다. 저 통화는 인터넷 언론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저 통화 내용은 상대방은 손흥정 씨의 변호사와 녹음한 내용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 지금 이렇게 되면 아까 앞서 본 첨예한 대립한 상황과 조금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고소인 측 주장은 내가 5억 원을 이야기한 것은 감정적으로 격분해서 이제 화가 나서 진정 어린 사과가 없었고 당사자가 직접 와서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받으려는 의사가 아니었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해명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이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5억 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5억 원에 대해서 이제 손 감독 측에서 이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돈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자 그럼 최소 3억 원까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에 나아가서 심지어 5억 원을 받아주면 변호사에게 현금으로 뭐 1억 원을 주겠다라는 부적절한 제안까지 하는 게 일부 드러나고 있어서 사실은 뭐 합의가 결렬된 원인이 고소인 측이냐 아니면 가해자 측이냐 이것이 아주 뭐 유무죄를 다투는데 중요한 사실관계는 아니지만 양쪽의 어떤 명예를 걸고 이제 주장하는 데에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관심을 끄는 내용이요. 피해 학생 측 아버지가요, 이번에 대화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언급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그 주장도 말도 안 된다라고 일축했었는데 녹취 내용을 보면 그 내용도 살짝 떠올리는 듯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녹취 내용이 있습니다. 5억 원이 심한 거 아니다. 손흥민 선수가 4천억 원에 이적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손흥민 선수 일 아니어도 손흥정 감독이 에이전시를 차려서 하는 거다. 뭐 이러면서 손흥민 선수를 언급을 한 부분도 녹취록에 등장을 하거든요. 물론 이 녹취는요, 그 한 인터넷 언론에서 녹취를 그대로 공개를 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내용만
전달을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이 사건과는 개입되어 있지 않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합의금을 요구했을 때 그 요금이 굉장히 좀 과도한 측면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 그 이미지 실수값으로 5억 원 정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적료가 4천억이니까 그의 부친도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대응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앞서 보신 것처럼 박세리 선수와 그 부친은 또 별개의 사람이고 네. 이 손 감독과 또 손흥민 선수는 또 별개 부자지간이긴 하지만 별개입니다. 근데 그것을 또 이럴 때 엮여서 유명 선수의 어떤 이미지 추락에 대비해서 이렇게 더 많은 금액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제안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이 이제 합의금을 많이 주는 경우도 왕왕 있죠. 네. 그건 본인 책임.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어떤 사람에게 불법 행위를 했으면 합의금을 많이 줄 수 있겠죠. 네. 근데 여긴 부친의 일이라는 점에서는 별개의 사안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걸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건은 손 축구 아카데미에서 발생한 유소년 학생들에 대한 아동 학대, 이걸로 촉발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 감독도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폭행과 폭언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손 감독도 인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로 촉발된 사건인데 그 과정에서 합의 과정에서 누가 돈을 먼저 요구했냐의 진실 게임이 벌어져서 약간의 사건의 본질이 흐려질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언급을 한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아동 학대 사건과는 별개의 지금 이야기를 우리가 한 거죠. 이게 다른 사건으로 또 벌어지거나 병행될 가능성도 있나요? 네, 고소 사실에 이제 아동학대가 있었냐 없었느냐는 그 당시 상황을 기초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그 이후에 피해 회복을 위해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뭐 돈이 오가고 이런 내용으로 이제 유무죄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해 아동 측의 주장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요. 그 내용이 혹시 나오면 저희가 반드시 다음 뉴스에서 반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사고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